여러분 혹시 그 게임 기억나세요? 일본 앱스토어를 그냥 확 뒤흔들었던 블루 아카이브. 네, 바로 그 게임을 만든 회사가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그룹의 정말 핵심적인 개발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5년 지금 이 회사가 어떻게 게임 업계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플레이어가 됐는지 그 속사정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2022년에 중요한 합병이 있었잖아요. 그걸 거치면서 회사의 어떤 규모라든지 성격 이런 게 확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어떤 게임이 성공했다 이걸 넘어서서요. 이 회사가 가진 그 개발 역량이라든가 또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그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찾아가 볼까요? 2013년이었죠. 박용현 대표가 세운 넷게임즈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모바일 RPG가 그 역할 수행 게임 만드는데 좀 강점이 있었던 회사였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을 하고 2018년에는 넥슨 계열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결정적인 변화는 아까 말씀드린 2022년 그때 이제 FPS 명가라고 할 수 있는 넥슨 GT, 서든어택 만든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지금의 넥슨 게임즈가 된 겁니다. FPS는 뭐 1인칭 슈팅 게임 다들 아실 테고 이 합병으로 회사 규모도 엄청 커져서 직원 수가 한 1,100명 그 정도 수준이 됐고 이제는 뭐 명실상부 넥슨 코리아의 핵심 개발 자회사죠. 넥슨 코리아 지분이 60%가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합병을 통해서 정말 이 다양한 장르를 다 아우르게 된 거네요. 그럼 대표적인 게임들 조금만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넥슨 GT 시절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캐시카우, 서든어택이 있겠고요. 그리고 넷게임즈 시절의 대표작들, 모바일 MMORPG, 그러니까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데 V4나 히투 같은 게임들도 여전히 서비스 중입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 바로 블루 아카이브. 이게 뭐랄까, 서브컬처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특정 팬덤을 딱 겨냥해서 깊이 있는 캐릭터랑 세계관, 이게 중심이 되는 장르 맞죠? 특히 일본에서 완전 대박이 났다고요. 2024년 그리고 올해 2025년 초까지 일본 양대 앱마켓에서 1위를 했다니 와, 이건 진짜 대단한 성과인데요? 맞습니다. 이 블루 아카이브의 성공은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 이걸 넘어서요. 넥슨 그룹 전체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글로벌 빅게임 전략, 그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주 핵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좀 특정 장르로 해외에서 이렇게 크게 성공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된 거죠. 현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PC랑 콘솔로도 즐길 수 있는 루트 슈터 장르의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신작을 열심히 서비스 중입니다. 루트 슈터는 그 적을 막 잡고 더 좋은 장비 얻어서 캐릭터를 강하게 키우는 그런 슈팅 게임 방식이에요. 이렇게 계속 장르를 넓혀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모든 게임은 기본적으로 부분 유료화 모델이고요. 네, 이런 게임들의 성공, 특히 블루 아카이브가 그렇게 크게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회사 재무 상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겠네요. 그럼요. 2022년 합병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서 매출이 3배 이상 확 뛰면서 흑자로 돌아섰고요. 2023년 지나고 작년 2024년에는 매출이 2,561억 원, 영업이익이 387억 원. 이걸로 역대 최대 실적을 딱 찍었습니다. 역시 블루 아카이브랑 서든어택 이 두 게임이 쌍두마차 역할을 확실히 해줬죠. 그런데 듣기로는 올해 2025년 1분기에는 잠시 좀 주춤하면서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요. 이건 조금 걱정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그게 아무래도 신작 개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게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건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재무 건전성 자체는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부채 비율이라고 하죠. 총 자산 대비 부채가 얼마나 되나 보는 건데 이게 한 50% 내외로 안정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빚 없이 경영하는 그 무차입 경영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주가도 궁금하실 텐데 최근 1년 동안 좀 변동성이 컸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202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14,000원대 중반 정도, 시가총액은 한 9,500억 원 수준입니다. 투자 지표를 좀 보면 PER, 그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한 30배 수준이에요.
이게 뭐냐면 현재 주가가 회사가 버는 순이익의 몇 배냐 이건데 30배면 시장이 앞으로의 성장을 꽤나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죠. PBR, 주가순자산 비율은 한 2.7배 정도. ROE, 자기자본이익률은 10% 내외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고요. 아직 배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움직임은 없었나요? 뉴스를 보니까 역시 블루 아카이브 소식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TV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진다니, 와, 이건 IP 확장이 정말 진심인데요. 네, 그렇죠. IP,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의 생명력을 아주 길게 가져가려는 전력으로 보입니다. 1분기 실적이 잠시 좀 안 좋았지만 기대작인 퍼스트 디센던트 출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넥슨그룹 차원에서도 이 게임을 포함해서 소위 빅게임들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아무래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성장세와 좀 둔화된 상황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겠죠. 하긴 국내 게임 업계 전체적으로도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글로벌 진출, 그리고 IP 확장, 이게 지금 핵심 과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넥슨 게임즈는 이런 흐름에 상당히 잘 발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최상위권 기업들보다는 아직 규모가 작긴 하지만요. 그래도 넥슨그룹의 핵심 개발사라는 위치, 그리고 블루 아카이브 같은 아주 강력한 자체 IP를 확보했다는 점, 또 FPS, MMORPG, 서버컬처 RPG까지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는 개발력과 넥슨의 든든한 지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PC나 콘솔 같은 플랫폼까지 확장하면서 글로벌을 공략하는 전략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넥슨 그룹의 정말 떠오르는 핵심 개발 회사라죠. 넥슨 게임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넷게임즈 시절부터 시작해서 블루 아카이브라는 신화를 만들고 또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새로운 도전까지 이 회사의 변화와 성장을 쭉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특히 그 다양한 장르를 개발하는 능력하고 또 강력한 IP를 무기로 해서 글로벌 시장과 멀티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나올 대형 신작들, 특히 그 퍼스트 디센던트의 성공 여부가 향후 넥슨 게임즈의 성장 경로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넥슨 게임즈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고 이 기업에 대해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한다는 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